사람 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바로 제 딸이에요. 제가 저희 딸이 결혼하고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하던 모든 생활을 다 접었어요. 모든 생활 다 접고 제가 이제 시립합창단에서 노래도 하고 이런 그 좋아하는 거를 내가 얘 아기를 낳으면 내가 봐줘야 되겠다는 그 생각으로 다 접었습니다. 다. 제가 모든 생활 다 접고 아기 태어나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7년째 제가 그 아이를 보는데 남편하고는 지금 주말 부부로 심지어 이제 거기 가서 제가 이제 모든 생활을 다 해주거든요. 다 해주는데 또 저희 딸이 뭐 학교 다닐 때는 그 사대를 낳았는데 임용 볼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자기는 편하게 그냥 뭐 계약 기간제로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다니고 싶다고 얽매이지 않고 싶다고 그러더니 이제 애를 낳고 나서 이제 철이 들었는데 그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꼼짝도 못하고 제가 그냥 밤낮으로 봐야 되는 입장에다가 딸이 직장을 못 다니니까 이제 외벌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저는 또 돈이 좀 필요한 상황이었으니까 애를 어린이집 보내면서 저는 아침 새벽부터 나가가지고 남의 집 애를 보면서 네, 저녁에 들어왔으면 그 아이를 이제 딸이 공부를 하니까 그 아이를 또 밤중에 끼고 있으면서 또 그렇게 계속 아이고. 봤거든요. 그러면서 뭐 이거 진짜 오십견 수술에 여기 인대 끊어지고 막 이러면서도 정말 굉장히 최악의 제가 여기 신청한 게 작년 1월 달에 신청을 했는데 그때는 정말 다 버리고 어딘가로 가고 싶다는 생각으로 했어요. 그게 그래 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제가 많이 이제 치유는 됐어요 스스로 이제. 그리고 제가 이제 유일하게 하는 게 성당에 가서 이제 성가대에서 지금 솔리스트로 이제 활동하고 이제 거기에서 제가 위안을 삼고 지금 있는데 이제는 좀 이렇게 그러면서 한 4년을 정말 해가지고 그 임용 시험을 정말 4년 동안 해가지고 이제 올해 됐어 합격을 했어요. 축하드립니다. 합격만 하면 모든 거를 이제 다 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 살림이니까 어느 정도 자기가 할 줄 알고 했는데 역시나 똑같더라고요. 안 치우고 전혀 살림에 손 안 대고 그리고 그 이제 공부하는 와중에 이제 그게 사위하고 조금 트러블이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갈등이 깊다 보니까 이혼까지 하게 됐어요 사실은. 예, 그래가지고 아이를 이혼 정말 전까지 갔다고요? 예, 이혼까지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이를 안 봐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어요. 그래갖고는 지금까지 보는데 그 갈등은 지금 굉장히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원하는 건 하나예요. 그러니까 엄마 수고했어, 수고해서 고마워, 내가 잘할게 뭐 이런 소리 좀 듣고 싶은데 정말 내가 볼 때 전혀 고마워하지 않아요.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미움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지금 미움이 쌓여서 제가 이제 애가 이제 7살 정도 되니까 제가 이제 자꾸 뭘 하다 보면 엄마 흉을 보게 돼, 딸 흉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니네 엄마는 이런 거 못하는데 우리 애기 잘하네 뭐 이러면서 하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그 애기가 엄마한테 얘기를 해요. 엄마는 왜 이걸 이렇게 하고 막 이러니까 이제 날 보고 아이 앞에서 자기 흉을 보지 말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이제 근데 제가 말을 하면 안 들어요. 딸이 안 들어요. 왜 엄마는 어차피 나 안 할 건데 왜 나한테 자꾸 얘기해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그래 그러면 이제 그만하자 이렇게 하고 제가 그만하자 너 이제 너 일이니까 너가 그냥 알아서 해 이러고 나는 이제 여기서 그만두겠다 나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것도 힘들다 이제 이렇게 하니까 알았어 그럼 그렇게 할게 이렇게 했는데 아이가 매달리는 거예요. 할머니한테? 예, 한매 가지 말라고. 그래서 그래 어차피 내년에 가면 1학년 초등학교도 들어가고 이러니까 이제 육아휴직 써서 내가 하게 그때 가서 이제 조금 시간을 두고 갑자기 떨어지는 것도 힘드니까 그때 가서 그러면 하자 이렇게 내가 올해까지만 더 해줄게 이제 하고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한번 그렇게 하고 나니까 조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좀 잘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며칠 지나니까 또 똑같아져요. 또 똑같고 여전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다른 아이를 또 보고 있어요. 제가 잘하는 일이 그거 정말 제가 아이 보는 건 정말 잘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뭐 다른 아이를 보고 와가지고 일부러 제가 또 나갔어요. 그래야지 제가 와서 해봐야지, 아이를 봐봐야지 뭔가 좀 엄마가 좀 힘들었구나 하는 걸 좀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여전히 보니까 아이 뭐 하는 거는 제대로 안 하고 들어와서 보면 아이 테레비 보게 하고 그냥 테레비 보고 있고 자기는 이거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속이 터지는 거죠. 제가 이제 9시에 들어오면 그 아이를 불러내갖고 제가 밖에서 놀아줘요. 10시까지. 왜냐면 안타까우니까. 그렇게 하는데 제가 말은 이제 올해까지 하고 내가 그만하겠다라고 했는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지금 그 아이한테. 네. 딱 끊어야 되는데 끊어지지 네. 같아서 그러니까 모질게 사실 뭐 여기도 진짜 막 데려오고 싶은 그런 아이를 끌고 데려오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딸을 데려오고 예? 싶다고. 아니요, 딸이 아니고 손녀? 아이를. 예, 그만큼 제가 이제 아이한테 애착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딱 끊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 있으면서 계속 이렇게 가면 또 정말 이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사이가 나빠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제가 진심으로 이게 그냥 뭐 잘 다녀와 해도 그게 진심으로 나오진 않아요. 아이한테, 네. 딸한테. 그 손녀예요, 손주예요? 손자예요. 손자 예, 하나 하나에 하나에 지금 몇 살이에요? 7살. 좀 있으면 학교 가네. 네, 내년에 학교. 학교 가도 할머니 필요하겠네. 그 필요하죠. 언제까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이제 할머니 좀 돌려달라고 그랬더니 할아버지 나 중학교 갈 때까지만 한매 내가 하면 안 되냐고. 예. 그 손자하고 예. 그 딸하고의 관계는 좋아요? 좋죠. 엄마도 잘 그 예. 아들하고 잘 지내요? 좋아요. 예. 그 다 할머니 공이네 또? 제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지, 왜냐하면 할머니 제가 공이지. 아이를 되게 4살 때부터 제가 다 끌고 다녔어요. 진짜 예. 전국 거의 안 가본 데 없이 다 네. 끌고 다니고. 예. 그러니까 딸이 임용고시 준비하고 또 네네. 뭐 직장 이렇게 저렇게 알아보고 또 공부하고 이러면서 시간을 낼 수 없었던 양육을 할머니가 다 대신 해줘서 아이가 저만큼 컸고 또 엄마의 빈자리를 할머니가 채워줬으니 다시 엄마와의 관계도 잘 지내고 있는데, 딸이 엄마의 그 고마움을 충분히 좀 표현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 딱 그렇죠. 한마디, 예, 그거죠. 엄마 예. 정말 고마워, 수고했어요. 야, 엄마 때문에 내가 사실은 공부 잘했던 것 같아. 엄마 때문에 이번에 임용고시 붙은 것 같아. 뭐 이렇게 네, 빈말이라도. 카톡으로 한 번은 왔었어요. 카톡을 뭐라고 해요? 카톡으로 이제 감사하다고. 근데 그게 임용 충분하지 되고 나서. 않다는 얘기죠? 충분하지는 않다고? 아니 이제 그렇게 오긴 왔는데 하는 행동이 전혀 아닌 것 같으니까. 그 많이 말은 어쩌다 그렇지. 그렇게 한 번 왔는데 하는 행동은 하는 행동은 전혀 고마움으로 같지 않아요. 뭘 왜냐면 어떻게 하는 행동인데? 고마우면 적어도 자기 집안 자기 집 일이니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예 손을 딱 놓으니까. 아니 엄마가 다 해주는데 왜 해? 그래서 저도 같이 손을 놔봤어요. 네. 그랬더니 정말 집안이 말이 아니야. 예, 그래서 결국은 속 답답한 내가 하게 되니까. 그래요. 못 견디는 사람이 하는 못 거지 견디- 뭐. 예, 못 견디는 사람이 한다는 건 아는데 그래서 여기서 끝내고 싶은데. 근데 딸이 제가- 그 좀 어지러지고 한번 설거지 뭐 좀 3번에 걸쳐 저기 뭐야 그 좀 쌓아놓은 거 한 번에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그때마다 해야 된다라고 아니, 하면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다들 상대적으로 내가 볼 땐 조금 더럽다. 근데 안 움직인다. 지금 움직여야 되는데 그래서 그 꼴을 두고 못 보니까 엄마는 늘 움직이게 되고 결국은 다 내일이 돼서 돌아온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근데 딸이 좀 움직였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딸 쪽에서는 움직일 이유도 없고 꼭 그걸 할 필요도 없고 또 엄마가 있으니까 또 알아서 해줄 거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해서 엄마한테나 맡기는 건데 그렇게 해서 맡겼으면 엄마한테 고마움을 표시해야 되고 적어도 나 조금 도와주려고 하는 그 제스처
어? 네, 그런 것만이라도 좀 이렇게 성의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요약을 해보면 어머니가 지금까지 참 힘들게 살아오셨네. 바깥에는 남의 집 아이 보랴, 집에 들어오면은 내 집 아이 보랴 하면서 50경까지 오면서 이렇게 힘들게 했는데 거기에다가 진짜 내가 함께 케어해줘야 되는 그 남편은 주말 부부로 살면서 아이를 위해서 벌써 7년 이상을 이렇게 했는데 딸이 과연 이걸 알까? 안다 하더라도 그냥 그거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으면 뭐해? 그런 것 조금 표현해줘야지. 내가 볼 땐 내 딸에게 충분히 내가 좀 보상을 좀 못 받는 것 같으니 그걸 원해서 한 건 아니지만 이건 아니잖아. 이런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그거 기본으로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뭐 물론 뭐 한 뭐 때 가끔 때 되면 뭐 한 100만 원 이렇게 보내주긴 하는데 물론 뭐 없어서 그러는 거 알고 제가 충분히 뭐 다 이해는 하지만 네. 그거 조금 그래도 딸은 기본을 한다 이 말이잖아요. 기본은 한다. 본인은 이제 뭐 한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 딸의 입장에서 한다고 생각하면 됐지 뭘 그래요. 그 엄마가 열심히는 사셨는데 기대치에 못 미치니까 좀 아쉬운 거는 있잖아. 그런데 딸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도 나름대로 충분히 하는 것 같고 내 입장에서 보면은 좀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리고 그렇게까지 해서 좀 안타깝다 뭐 이 정도는 됐지 뭐 왜 또 미워해? 그럼 뭐가 그렇게 딸이 미워요? 미워요 진짜. 왜 미운데? 나는 열심히 하고 있으면 딱 밥 먹을 때도 딱 하면 밥상 차려놔야지 와서 딱 앉아요. 엄마가 차려주니까 그때 편하게 와서 앉는 거지. 아니 시어머니가 차려줘봐. 자기가 어머니 왜 이러세요 하면서 와가지고 자기가 바쁘고 다 하겠지. 엄마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친정 엄마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편한 거를 편하게 좀 대했더니 너 엄마한테 이렇게 편하게 대해도 돼? 하는 양상 같이 느낀다 이 말이에요 지금. 제가 잘못된 거네요. 아니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엄마니까 다 그런 해줘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 바람이 있는데 그 바람이 나의 욕구단 말이야. 딸에게 조금 뭔가 그래도 이렇게 사랑받고 싶은 제가 거지. 정말 우리 애한테 손주한테는 물론 내가 좋아서 해주는 거지만 머리에서 발끝까지 제가 다 해요. 그럼 된 그럼 거지 뭐. 그건 다 사실은 해주는데 딸 위해서 해준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아니에요. 예, 그건 아니에요. 엄마가 제가 좋아서 하는 거긴 한데 한 번도 눈길을 한 번 이렇게 주면서 이쁘네 소리를 한 번 못 들어봤어요 제가. 누구한테? 아니 그러니까 애 입은 옷을 뭐 예를 들어서 옷을 내가 이렇게 사서 사주고 입혔는데 이렇게 해서 애가 입고 있으면 이쁘네 뭐 멋있네 이런 소리라도 애한테라도 한번 해야 되는데 저거를 본 척도 안 하니까 나좀 아이고 참 이해는 가요.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내 돈 들여가지고 우리 손자 입혀줬으면 딸이 그 고맙다는 표현에 엄마 고마워 이걸 못 해줄 만져. 아이고 우리 아들 참 할머니가 사줘서 이쁘게 입고 왔네라는 말 한마디도 좀 해볼 정도는 되지 않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시네요, 그렇죠? 근데 안 하는 걸 어떻게? 그러니까 미운 거죠. 안 하는 거를. 그게 우리 내 딸이지. 그렇다서 딸이 의지적으로 엄마한테 고마워하지도 않고 또 계속해서 엄마를 이용해 먹고 엄마가 어차피 엄마가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 나에 대해서 뭐 고맙다고 하거나 나한테 보상 바라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조금 딸한테 서운한 마음이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너 왜 나한테 이런 식으로 하느냐 뭐 이렇게 하면서 너 엄마한테 한 번이라도 좀 고맙다고 사랑스럽게 좀 말을 해줬으면 얼마나 좋냐 이렇게 말하기 쑥스럽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고 싶은데 속에서 속상한데 말을 직접 해놓으면 창피하니까 너는 그냥 엄마가 이렇게 좀 치우고 있으면 그거 조금 좀 손 좀 거들면 안 되니? 이런 식으로 핀잔 주면서 사실은 나한테 조금 좀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라도 듣고 싶다라는 말을 은근히 한단 말이야.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딸아 엄마가 진짜 원하는 게 있는데 뭐 너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난 우리 딸이 엄마 이렇게 해주니까 나 참 고마워. 그리고 엄마가 이렇게 해주니까 난 너무 좋아. 이런 말이라도 그냥 나중에 생각날 때 한 번 지나가는 말이라도 그렇게 한 번 해주면 엄마는 너무 행복하다. 그리고 끝. 해줘라. 해주면 좋다. 언제 해줄래?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럼 너무 좋다 하고 내가 원하는 거를 말해줬잖아요. 강요한 것도 아니야. 하라고 요청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나는 이게 너무 좋다는 거야. 근데 딸이 혹시 그거 알면서도 안 해줄 수도 있고 사실은 모를 수도 있어. 이 정도 엄마한테 100만 원 가끔 한번 드리면 엄마 좋아하겠지 하고 그걸로 퉁치는처럼 생각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엄마가 진짜 원하는 거는 내가 우리 저기 손자 이렇게 옷 입혀주면 아이고 예쁘네 이런 말 들으면 난 너무 행복한데 이렇게 하나만 얘기를 해줘도 딸이 그거를 알고
나중에 거기다 대놓고 그 다음날 하면은 좀 자기도 창피하잖아. 그러니까 한참 뒤에 어떤 상황이 돼서 요때 요 말을 엄마가 원하겠구나 해서 그때 해주면 엄마가 그러면 당연한 걸로 생각하지 말고 아이고 우리 딸이 그런 말 해주니까 너무 기분 좋다. 요렇게 딸이 뭔가를 한번 해줬을 때 엄마가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기쁘다, 고맙다, 행복하다, 너무 좋다 요렇게 반응을 해주면요 딸이 그 행동을 다시 반복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런데 지금 언뜻 들으면 딸이 안 해주는 것 같잖아. 내가 볼 때는 해줘도 엄마가 반응이 없어서 딸이 해줘도 엄마가 뭐 그런가 보다 뭐 좋아는 하지만 특별히 뭐 그렇게까지 자기 살림이잖아요. 자기 살림이니까 자기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딸이 엄마한테 100만 원을 예를 들면 엄마 수고했어 그래도 이거 어쩌다가 뭐 매번 주는 것도 아니지만 엄마 고생했어요 하고 줬어요. 그럼 엄마가 딸한테 어떻게 반응해요? 고마워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딸이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엄마 고마워 수고했어 문자로 그냥 카톡으로 엄마 고생했어 그럼 됐지 뭐. 나도 딸한테 그러고 있구만. 딸아 네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엄마가 너무 기쁘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잖아요. 근데 누가 얘기하면 반응을 해야 되니까 반응을 하려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뭐야? 그래 고마워 알았어 그래. 형식적인 응답이 아니라 마음을 담아서 조금 거기 오바 좀 떨면 너무 좋고 그렇게 아이고 우리 딸이 그렇게 말해주니까 엄마가 오늘 너무 행복하네. 거기다가 조금 붙이면 아이고 내가 이렇게 행복하니까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네. 뭐 이렇게 조금 내가 응답을 그렇게 하면 그거 보고 딸도 엄마한테 엄마 오늘 엄마가 이렇게 우리 아들 입혀주고 너무 최고로 이쁘다 얘기해 줄 수가 있죠. 내가 표현이 밋밋한데 내 뱃속에 나온 딸이 뭘 나한테 그렇게 이쁘게 대답을 해주겠어. 그러니까 응답을 해줄 때 그냥 쑥스러워가지고 그렇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했는데 엄마가 밥을 차려줬어. 그러니까 딸이 이렇게 먹고 엄마 이렇게 음식 되게 맛있네. 그러면은 뭐 그렇지 빨리 먹어 하면서 잔소리하지 말고 빨리 먹어 뭐 이런 식으로 좀 창피하니까 뭔가 칭찬을 받으면 막 그걸 물타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게 아니라 칭찬을 해주고는 좋은 피드백을 주면 아이고 너무 고맙네 그런 말 해주니까 기분이 너무 좋다. 왜 그렇게 표현해야 되냐면 사람은 근본적으로 누가 기뻐하는 걸 보면 그걸 더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뭘 해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하면 안 한 것보다는 낫지만 그렇다고 뭘 그렇게 내가 기쁘게 내가 해준 거에 대해서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기쁘다는 걸 표현해 줘야 돼요. 그러면 엄마가 이걸 보고 너무 기쁘다.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대. 아이고 그러면 내가 살아생전에 효도하는 게 뭐예요? 그 말 하루에 3번 이상씩 하는 거 그거 진짜 효도 아니야? 너무 또 많이 하면은 평가절하될 수도 있겠지만 그걸 좋아한다는 걸 알면서 그 정도 해주면서 엄마가 기분 좋아해주면 자기도 누구한테 가서 그런 좋은 어떤 도움을 받았을 때 자기도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른 왜 사람한테 너무 잘하죠. 그걸 어떻게 알아? 엄마가 잘해주는 거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거하고는 틀리잖아. 아니 다 잘해줘요. 사람들 바깥에 나가서 대인관계 좋고 문제 없어요. 문제 없이 원만하면 잘 산다 그래. 그게 아니야.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같이 있었으면 행복하고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곁에 있으면 같이 있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이런 사람이 있고 누가 있으면 그냥 나쁘지 않은 사람이 있고 누구랑 있으면 기분이 언짢고 힘든 사람이 있잖아.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까? 같이 있으면 또 보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즐겁고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면 만일 내가 딸한테 그렇게 응답을 해줄 때 딸이 기쁘다면 딸은 엄마한테 당연히 내가 먼저 좋은 일 해주고요. 그러니까 설거지하고 집안일 해줬어. 딸이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안 해주면 딸이 나쁜 년이야. 그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응답을 해주면은 내가 줬으니까 받았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응답을 받았는데 내가 기분이 좋아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서비스를 했는데 당연히 고맙습니다 하고 받았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잖아. 그게 아니라 내가 서비스를 해줬으니까 상대방이 기분이 좋았죠? 그럼 상대방이 그걸 받고 나한테 더 감사하다는 표현과 함께 자기가 너무 행복해서 좋다는 표현을 하면은 나는 거기에 플러스로 더 받는 거야. 내가 해줘서 저 사람이 진짜 기분이 좋았구나를 확인하면서 내 기분도 또 좋아져. 그러면서 내가 다음에
딸에게 더 좋은 뭔가를 해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또 생겨나. 그럼 딸도 그거를 좀 더 엄마가 그 상황에서 더 기분이 좋은 쪽으로 표현하고 싶어. 이렇게 선순환적으로 우리의 말이 패턴이 걸리게 된다. 그런데 뭔가를 했는데 고맙다고는 해야 되지, 만약에 그때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으면 그건 괘씸한 거예요. 예를 들면은 딸이 100만 원을 드렸는데 엄마가 아무 말 안 하고 싹 그냥 모른 척했어. 그럼 딸이 생각할 때 엄마가 바쁘니까 말을 안 하셨구나가 아니라 엄마 화가 났구나, 또는 100만 원이 부족하다는 얘기구나, 또는 내가 이런 거 받으려고 이런 거 한 줄 알아? 너한테 원하는 거 진짜 다른 건데 뭐 하고 뭐가 심사가 뒤틀리셨구나, 뭔가 다른 메시지로 알아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한테는 당연히 받았으면 고맙다는 얘기를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딸이 받고 내가 엄마한테 100만 원 드리기를 참 잘했다 이렇게 느끼냐는 거야. 엄마가 그냥 돌아가시지는 않았다라는 표현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거죠. 왜냐하면 드렸으니까 감사하다 고맙다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기본은 하신 거예요. 근데 플러스가 없으니 딸도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행동을 계속 또 하고 싶은 욕구가 올라오기가 어렵다. 아까 방금 제가 동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동기를 강화시키는 패턴을 내가 먼저 걸어주면 상대방은 내가 원하는 패턴으로 걸려서 그거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딸이 안 해준다고 미워할 게 아니라 내가 딸이 그것을 안 해주도록 지금까지 또 패턴을 걸어왔구나. 내가 조금만 더 딸이 그렇게 해줄 수 있도록 지혜를 가지면 딸도 자기도 모르게 엄마한테 엄마가 진짜 원하는 걸 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더 좋은 피드백을 줄 거예요. 그러니까 딸에게 받고 싶은 그 말, 그 핵심 내용이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딸한테 또 좀 해줘 보세요. 근데 딸이 나한테 해준 게 별로 없다고, 그게 아니라 너 그냥 건강한 것만 해도 엄마가 너무 고맙다. 너 그렇게 시험 공부 열심히 했는데 안 됐어 봐. 엄마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냐. 근데 이제 엄마가 한시름 났어. 너 들어간 거 축하하고 붙은 거 너무 너 자신도 대견할 일이지 뭐. 엄마가 너무 고마워. 이렇게 그걸 너무 기쁘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럼 딸은 임용고시 붙었는데 엄마가 저렇게 기뻐하는 걸 보고 자기가 사실은 제일 좋은 건데 엄마를 통해서 자기가 그걸 표현하는 방법도 알게 되고, 엄마가 자기를 좋아하고 자기가 잘 되는 걸 원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그러니까 인지적으로는 알았지만 정서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게 와야 나도 엄마한테 정서적으로 느끼는 표현을 해주게 된다. 사실 엄마가 지금 딸이 미워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그 정서적인 그게 안 왔다 이 말이에요. 고마워하는 거는 다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고맙다고 하더라도 수준이 다 다르다. 정말 마음속으로 고맙다고 하면서 뭐가 더 필요하냐? 내가 기쁘다, 행복하다. 그거는 당신이 나를 그냥 고맙게 행동한 걸 넘어서 내가 이렇게 기분이 좋다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얘기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선의를 불러일으키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진짜 기분이 좋구나. 그러면 기분 좋게 더 많이 해주고 싶어요. 근데 착한 일을 하면은 고마워하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음에 다시 착한 일을 또 하고 싶은 생각은 사실 잘 들기가 어렵습니다. 마음을 내서 한 번은 했지만 두 번, 세 번 하기는 힘들어요. 왜? 힘드니까. 내가 희생하면서 남에게 착한 일을 하는 게 쉬워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고마워요가 아니라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어요. 이러면 갑자기 우리 안에 선한 의지가 올라옵니다.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싶은 마음에서 내가 뭔가를 더 하고 싶은 욕구가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뭔가 별거 아닌 거 받아도 너무 감사할 뿐만 아니라 행복하고 기쁘다는 걸 좀 표현해 주세요. 그럼 상대방이 다른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고 싶고 기쁘게 해주고 싶은 욕구가 올라옵니다. 그냥 고마운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표현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좀 하나 좀 얹어서 표현하면 좋겠다. 감사합니다. 네. 생태맘 청국장. 국산 콩은 한 가마에 요즘 45만 원 정도 합니다. 수입 콩은 국산 콩의 6분의 1 정도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저희들은 단 한 번도 수익콩을 쓴 적이 없습니다. 성필리포 생태 마을에서는 콩값이 뛰어도 내려도 가물어도 풍년이 들어도 흉년이 들어도 청국장 가루는 지난 10년 동안 1kg에 3만 원 판매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생태맘, 우리 청국장 가루 이름이 생태맘입니다. 생태마음, 엄마의 마음, 이런 것을 합쳐서 생태맘 청국장 가루입니다. 미국 FDA 식품의약청 심사도 통과해서 1년에 50만 달러어치를 벌써 3년째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청국장 가루 많이 구매하셔서 맛있게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침에 밥숟갈로 2숟갈 물에 타서 마십니다.